반갑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일론 머스크는 X를 통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남겼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게시글을 살펴보고 일론이 왜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23시간 전에 일론 머스크가 재게시한 글입니다. 유권자들이 적자 축소와 부채 상한에 대해 의회를 책임지게 만들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이 기축통화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좋아하지만 강한 미국 역시 세계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재정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게시한 글을 보게 되면 하나의 밈입니다. 현재 공화당에서 정부 규모를 축소시키는 데 사용하는 가위다라는 밈을, 그리고 18시간 전에 남긴 글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수준의 미친 과소비가 계속되게 된다면 미국은 빚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미국 상원의원의 글을 재게시합니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적자가 쌓이고 있는 이 현 상황에 반대한다는 글입니다. 그 다음 17시간 전에 남긴 글을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벌써 미국 이자 지급이 전체 정부 수입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막대한 적자 지출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오직 이자 지급에만 돈을 쓸 수 있게 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사회보장도, 의료도, 국방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큰 힘을 쏟는 이유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재 미국 상황을 가정집으로 비유해서 보면 이해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매월 벌어들이는 돈의 25%가 빌린 돈을 갚는 것도 아니고 이자를 갚는 데만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큰 돈을 빌리겠다고 미국 정부가 발표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새 행정부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며 이후에는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여서 빌린 돈을 갚고자 했는데 새 행정부는 더욱더 많은 돈을 빌리겠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일론 머스크가 인용한 글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비용이 연간 1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이건 환화로 바꾸게 되면 약 1350조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미국인들이 빚의 노예가 된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론 머스크가 재게시한 글을 보게 되면 조그마한 희망의 불씨가 보이기도 합니다. 로이 하원 의원이 도지를 영구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의회가 정부 내 낭비, 사기, 남용을 실시간으로 단속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효과적인 도구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지 역시 일론 머스크가 최선을 다해서 정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낭비와 사기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에서 발견한 엄청난 규모의 사기와 낭비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예산, 더 큰 빚을 미래에 지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였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아주 큰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이 역시 조금 거친 예로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일마다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 가장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배우자가 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매월 내가 버는 돈의 120%를 지출을 합니다. 당연히 버는 돈보다 지출이 많으니 그동안 저금해놓은 돈을 깎아내야 되고 이게 다 떨어진 다음에는 카드 돌려막기로 생활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파산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전 배우자와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배우자와 재결합을 하였고 첫 90일 동안 앞으로 어떻게 우리 집에 예산을 줄일지 열심히 논의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 필요 없는데 쓰는 돈도 많았고 보이스피싱으로 벌리는 돈도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90일이 지나고 나니 이걸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더 쓰고 있는 배우자를 일론 머스크는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가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면 다행인데 미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계속된다면 결국은 나라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의 이득을 위해서 미래를 팔아넘기는 행동, 역사적으로 이런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크게 비난합니다. 한국 역사, 일제강점기 하에서 이런 행동을 한 사람들을 우리는 매국노, 일제 앞잡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서 미래를 팔아넘겨서 지금의 이득을 보려고 하는 기회주의자들을 인간 쓰레기라고 평가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상식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론 머스크가 찬성한 게시글을 보게 되면 이 수정안에 찬성하십니까? 라는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워렌 버핏은 적자 해소 방안을 제시합니다.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할 때마다 현직 의회 의원 전원은 재선에 출마할 자격을 박탈당해야 된다는 말을 남깁니다.
정치인들이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양한 사기에 활용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이유는 낭비되는 그 돈이 모든 국민의 주머니에서 조금씩 나와서 나와 몇몇의 정치인들이 나눠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로 보면 피해이지만 나와 몇몇 정치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이득입니다. 전체에게는 손해이지만 나에게는 이득인 것을 쫓는 존재들, 이걸 인간 쓰레기라고 합니다. 미래를 팔아넘기고 지금 당장 이득을 보겠다. 앞서 살펴봤던 인간 쓰레기와 같은 부류이죠. 그 밖에 일론은 과거 본인의 인터뷰를 재개시하기도 합니다. 한 국가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국가가 과소비하며 현명하게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마치 개인처럼 파산하게 됩니다. 국가의 파산 과정은 개인의 파산 과정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돈을 더 찍어내게 되죠. 이처럼 더 많이 찍어낸 돈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달러 혹은 1,000원의 가치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몇몇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감내해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투명하게 모두가 보일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상원의원의 글을 재개시하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은 연간 1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가 사기 때문에 발생한다.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앞서 동의하였던 워렌 버핏의 발언에 대해서 다양한 미디어와 정치인들이 글을 남겼고 이를 일론 머스크가 다시 재개시합니다. 그 다음 재개시한 뉴스를 보게 되면 이번에 통과되게 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보게 되면 그 어떤 법안보다 미국의 부채 한도를 크게 높이는 법안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인용 게시글을 보게 되면 미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담겨 있습니다. 미국에는 백악관과 상원, 하원이 있습니다. 이건 로켓 과학처럼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국민들이 투표한 내용을 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가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거대한 정부를 작게 만들고 필요 없는 정보 지출을 크게 줄인다는 내용이었는데 이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고 일론 머스크는 단기간의 이득을 위해서 이 원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현 정권에 아부하며 빌어먹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며 미래를 지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시간 전에 게시한 글입니다. 과거 미국의 정부 부채가 12조 달러까지 누적되는 데는 22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12조 달러의 새로운 부채가 추가되기까지는 5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카드 돌려막기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일론이 성취한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을 재개시하였으며 그 다음 게시글은 새로운 지출 법안은 적자를 대폭 늘리거나 부채 한도를 5조 달러나 올리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마련되어야 합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 글은 며칠 전 일론 머스크가 밝혔던 내용입니다. 새로운 법안은 크거나 혹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크면서 아름다운 법안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일론 머스크가 인용한 글을 보게 되면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집권할 때 정부 부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민주당, 공화당 이 둘 다 정부 부채를 빠르게 증가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트렌드를 막기 위해서 정부 부채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한 공화당에 대해 전적인 지지를 보냈는데 또다시 부채를 크게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공화당에 일론 머스크는 더 이상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다음 내용은 얼마 전 스페이스X에서 공개했던 영상입니다. 스페이스X는 벌써 그 누구도 성취하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업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화성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열 차단 타일입니다. 이처럼 일론 머스크가 다양한 업적을 성취할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남에게 아부해서 빌어먹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 그 원칙을 토대로 혁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 역시 그 원칙을 바탕으로 평가하자면 망해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 망해가고 있는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욕을 다 먹으며 정말 큰 피해를 감내하며 현 정부를 지지하였는데 어떻게 보면 등에 비수를 꼽는 것과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모습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나 자부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원칙적 사고로 볼 경우 미국의 미래가 뻔히 보이고 계속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미국을 바꾸기 위해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제는 정치인들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X를 통해서 이 내용을 볼 수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을 살리고 싶어서, 미래를 살리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죠. 7,700만 명의 미국인들이 도지의 예산 삭감을 찬성했습니다.
워싱턴의 낭비적인 지출을 지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료는 19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미국의 부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본인에게 대입해서 보면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게 자산이라면 기쁘겠지만 이게 부채라면 어떤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의원들에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파산시키는 건 괜찮지 않은 일입니다. 이 법안을 죽여야 합니다. 즉 그 이후에도 일론 머스크는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런 내용을 접할 때 몇몇 분들은 나는 테슬라라는 기업에 투자했는데 왜 미국 정치에까지 얽혀야 되냐는 불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단순 투자 대상으로 테슬라를 평가한다면 이것도 뭐 꼭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테슬라가 존재한 이유 자체가 일론 머스크이고 테슬라가 높은 미래 가치를 가지는 이유 역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지난 10년, 20년 동안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론은 인류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논란에 휩싸인다 하더라도 이를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주제는 매번 다를 수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논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논란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태도 때문에 그 어떤 기업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기업에 투자하게 된다면 그 중간 과정에서 아주 높은 변동성과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을 아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험난한 일을 직접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 이외에는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일을 직접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투자만 하는 것만으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장기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그 방향성에 동의를 해야지만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 지난 대선과 이번 일로 일론 머스크가 변동성을 너무나도 많이 키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탈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지난 20년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본인의 철학과 본인에게 맞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옳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일론의 철학과 방향성에 동의를 하시는 분이라면 일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과 그 배경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누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